자, 여러분,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일단 통과됐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회에 중대사가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는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인데요. 검찰, 경찰 모두가 봐주고 덮는데 급급했던 김건희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을 뜨겁게 달굴 뉴스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우선 특검제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갈까요? 특별검사제도는 말 그대로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 기소권을 부여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검은 검찰이 아닌 사람 중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역할을 맡기는 건데, 주로 검찰이 눈치 보며 수사 안 하는 것들을 검찰과 분리해서 수사해왔죠. 대표적인 특검이 5.18 진상조사와 전두환 노태우 처벌, 장관 부인들이 연루된 온 로비 사건, BBK 사건 등이 있어요. 김건희의 범죄 의혹은 산더미죠.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엄마를 비롯한 일가 친척이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사 한 번도 제대로 안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럼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동의할까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무려 64%가 나왔어요. 엄청나죠? 한마디로 지금 검찰 수사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김건희 특검법이 3월에 발의됩니다. 그리고 4월에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됩니다. 한마디로 상임위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돼도 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숱한 법안들이 상임위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폐기되곤 하는데, 이렇게 신속 처리 안건이 되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든 안 되든 27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법안과 달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사위가 상임이라 270일이 아니라 180일이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좀 복잡하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특검법은 10월 25일에 이미 자동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남은 것은 표결이죠. 본회의 상정된 이후에 60일 이내로 투표해야 한대. 그러면 12월 23일쯤인 거죠. 어차피 투표만 하면 되니까 빨리 하자는 거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검법이 통과돼도 문제가 있어요. 이놈의 거부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양곡법, 관우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거부하려고 하는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허락할까요? 그런데 이건 너무 대놓고 거부하긴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어차피 윤석열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쓸 거잖아요. 혹시나 거부권을 포기하더라도 특검 인사에 개입하거나 수사 외압을 하거나 이미 장악한 방송 등을 통해 특검의 활동을 왜곡할 겁니다. 그러니 사실 특검법이 시행이 되든 안 되든 김건희 수사 처벌은 국민들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요. 김건희 특검의 내용은 뭘까요? 학력 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당연히 모든 걸 다 때려 박아서 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아쉽게도 주가 조작 사건만 들어있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고 있죠. 91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으니 앞으로도 상당한 조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상당히 빡세게 진행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능하고 의욕적인 검찰이 유독 김건희 조사에는 소극적이란 말이죠.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잖아요. 조사 한번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여론에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 못 써서 출두해서 조사받고 그럽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상당 기간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데요. 그런데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거래에서도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게 밝혀졌죠. 심지어 이 내용을 법원 판결문에 박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김건희 이름이 관련 사건 판결문에 37번이나 등장하는 것도 그래요. 아니, 조사도 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남의 판결문에 37번이나 등장한다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작정과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아주 뚜렷하게 적고 있어요. 이게 유죄 확정 아닌가요? 그런데 김건희는 뭐라고 해요? 내 계좌가 이용당했다. 나는 피해자다. 이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3,300원에 3만주 팔라고 문자 보내나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거든요. 유죄 판결은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내린 상황입니다. 주가 조작 특검에서 멈추면 안 되죠. 아까 얘기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국정조사, 논문 조작, 청와대 이전 과정의 수주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계속 열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인사 탄핵 등 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라는 말입니다. 있는 권력도 못 쓰면 그 다음은 아시죠? 지금까지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이벌씨였습니다.